철수는 30대 후반의 나이에 다가구 주택 한 채를 손에 넣었다. 경매 공부를 몇 년 동안 악착같이 하면서 수없이 실패했지만 이번만큼은 자신감이 있었다. 한 건물에 10채가 있었고 한 가구당 월세가 50만 원이었다. 단순 계산으로도 한 달에 50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온다는 것은 철수에게 마치 꿈만 같았다. 그는 그동안 밤늦게까지 모의 경매를 반복하고 부동산 법규와 세금까지 파고든 끝에 자신만의 전략을 완성했다. 이제 남은 건 즐기며 사는 일뿐이었다. 처음 몇 달 동안 철수는 매달 통장에 찍히는 500만 원을 보며 흐뭇해했다. 이제 나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는 스스로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친구들과 술자리를 갔거나 가족과 여행을 다녀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하지만 그 가벼움도 오래가지 않았다. 첫 번째 문제는 월세 연체였다. 한 세입자가 몇 달째 월세를 밀리더니 철수에게 직접 연락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다. 처음에는 경매 공부를 하면서 배운 대로 계약서와 법적인 절차를 언급하며 조심스럽게 설득했지만 상대는 전혀 굴하지 않았다. 철수는 경찰이나 법원을 동원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몇 주 동안 잠을 설쳐야 했다. 머릿속에서는 왜 나는 이걸 간단하게 생각했을까라는 후회가 떠나질 않았다. 두 번째 문제는 작은 수리 요구였다. 보일러가 고장나고 전구가 나가고 수도관에서 새는 물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왔다. 철수는 처음에는 직접 가서 고쳐주려고 했지만 일이 끝없이 이어졌다. 전구 하나 갈아주면 다음 날은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보일러를 교체해주면 이번에는 난방비와 관련된 불만이 쏟아졌다. 그는 점점 피로가 쌓이면서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현장을 오가야 했다. 층간소음 문제는 더욱 골치 아픈 일이었다. 세입자 두 가구가 몇 달 동안 서로의 소음을 이유로 다투더니 이제는 철수를 중재자로 부르기 시작했다. 철수는 한쪽의 입장을 들어주면 다른 쪽이 분노하고 또 다른 쪽을 옹호하면 처음 사람이 화를 내는 악순환에 빠졌다. 그는 점점 자신이 중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처음에는 건물주가 되면 편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는 그 자체로 큰 수익이었지만 그만큼의 스트레스가 따라왔다. 철수는 잠들기 전에도 전기, 수도, 보일러, 층간소음 문제까지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왜 나는 단순히 놀면서 살 생각만 했을까 스스로에게 묻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철수는 점점 건물 관리의 모든 것을 손수하려는 자신을 발견했다. 관리비 정산, 세입자 문의, 각종 수리 요청까지 모든 것이 그의 몫이었다. 전문가를 고용하면 된다는 생각도 했지만 돈이 더 들고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것 같아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그는 건물주가 된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끝없는 문제를 짊어지는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도 철수는 한 가구의 전기 누전 문제 때문에 현장에 나갔다가 다른 세입자의 월세 연체 문제로 돌아와야 했다. 그는 손에 들린 공구와 서류가 서로 엉키는 느낌을 받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건물 앞에서 잠시 앉아있던 그는 통장 속 잔액을 떠올리며 씁쓸하게 웃었다. 돈은 들어오지만 평화는 오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철수는 깨달았다. 경매와 투자 공부만으로는 평생 놀면서 사는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세입자와의 갈등, 수리와 관리, 층간소음과 연체금 문제는 그의 예상 밖이었다.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던 그의 미래는 사실 매일 전쟁터를 지나가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경매 공부를 시작할 때 가졌던 그 열정과 집념을 떠올리며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느끼는 피로와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건물주가 되는 것이 단순한 부와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철수는 매일 건물 앞에 서 있을 때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침에는 한 세입자의 보일러 문제로, 낮에는 다른 세입자의 층간소음 항의로, 저녁에는 또 다른 세입자의 월세 연체 문제로 정신이 없었다. 처음에는 내가 직접 관리하면 다 해결되지라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신이 얼마나 미숙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건물주라는 자리가 단순히 돈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들의 불만과 요구를 조율해야 하는 자리임을 체감한 것이다.
어느 날 철수는 층간소음 문제로 양쪽 세입자와 마주 앉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며 비난과 원망을 쏟아냈다. 철수는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하며 양쪽을 달래려 했지만 두 사람은 철수의 말에도 불구하고 화를 거두지 않았다. 철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결국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법적 대응은 또 다른 비용과 시간, 그리고 새로운 갈등을 불러올 것이 분명했다. 그 와중에도 월세를 제때 내지 않는 세입자는 점점 배짱이 커졌다. 몇 달째 연체된 월세를 무시하고 철수에게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철수는 계약서와 통장을 들고 법원과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방법을 모색했지만 절차는 복잡했고 시간은 늦어졌다. 이 과정에서 철수의 스트레스는 극한에 달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건물 현장을 확인하며 정신이 피폐해졌다. 또 다른 세입자들은 작은 수리 문제로 매일 전화했다. 전구 하나, 수도관 하나, 문 손잡이 하나조차 철수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분노를 터뜨렸다. 철수는 처음에는 직접 수리를 해결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요청과 민원에 몸과 마음이 지쳐갔다. 그는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 건물주가 된 것이 아니라 끝없는 자빌과 사람들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 하루를 보내는 것 같다고 느꼈다. 철수는 결국 관리인을 고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힘들었고 고용한 관리인은 사소한 일에도 대응이 늦거나 세입자를 제대로 달래지 못했다. 철수는 결국 다시 직접 나서야 했고 그 과정에서 관리인과의 갈등까지 겹쳐졌다. 그는 점점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혼란스러워졌다. 시간이 흘러 철수는 건물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일이 많아졌다. 건물에서 들려오는 크고 작은 소음들, 문을 두드리는 손길, 전화를 받으라는 휴대폰 알람 소리 모든 것이 그의 신경을 조여왔다. 그는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매일이 전쟁 같았다. 수입은 늘었지만 마음의 여유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럼에도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매번 갈등 상황에서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고 기록을 남기고 세입자와의 대화를 철저히 관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그는 두꺼운 공책을 펼쳐 층간소음 기록, 월세 연체 기록, 수리 요청 목록을 작성하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었지만 점점 기록이 쌓이면서 갈등 상황을 조금씩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중 철수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돈은 중요하지만 사람을 관리하는 기술 없이는 건물주 생활도 평온하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세입자와의 관계, 상황을 읽는 감각, 문제 해결 능력이야말로 진짜 재산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점점 월세 500만 원보다 더 큰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다. 철수는 여전히 힘들었다. 하지만 조금씩 자신만의 방식을 만들어가며 갈등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성취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하루하루를 전쟁터처럼 보내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 자신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다. 평생 놀면서 살겠다는 단순한 꿈은 사라졌지만 대신 그는 현실 속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그 한계를 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철수의 얼굴에는 피로가 드러나지만 동시에 묘한 결의가 배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건물주가 아니라 사람과 상황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진짜 성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평생 쉬며 살겠다는 계획은 무너졌지만 그 대신 그는 돈 이상의 가치를 배우고 있었다. 철수는 건물 앞에서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지만 그 별만큼 밝게 빛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철수는 알았다. 삶이라는 것이 언제나 꽃길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진정한 성장은 어려움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그날 밤 철수는 공책을 덮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피곤함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있었다. 그는 알았다. 건물주 생활이 평화롭지 않더라도 자신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